또 제가 오늘 미국 편 마지막 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그 여러분 유학 선배님들이 여러분 현재 대학원생으로 계시는 분들, relatively new admission을 받으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더 생생한 디테일한 정보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학 관련된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도 이렇게 좀 총론적으로 이렇게 좀 또 현재 미국 주립대 교수의 입장에서 또 제가 또 graduate committee, 그러니까 대학원 선발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어떠한 학생들 우리가 선발하는지 어떤 교수의 퍼스펙티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제 강연을 들을 때 되게 sit back and relax, 자리에 편하게 앉으셔서 강의 들으시면서 또 좋은 건 테이크하시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가감 없이 또 let it go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제가 퍼듀 대학교 소개를 좀 드려야겠죠. 그리고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걸어왔던 제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교환학생에서 미국 대학 교수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교환학생에서 또 교수까지 걸어오신 길이 궁금합니다. 그런 질문들도 있으셔서 그 이야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좋은 해외 유학할 수 있는 그 graduate school application을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네 번째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는 어드미션 받는 것도 정말 제일 중요하지만 당연히 어드미션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서바이브 해야 되고 또 목표했던 그 학위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학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라인업 되어 있던 자기의 각자의 그런 희망 사항에 따라서 어느 분야이든 간에 그런 이제 팔로우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드미션 이후에 beyond admission 그 이후에 어떻게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제 교수 퍼스펙티브에서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또 지도 교수로서 잠깐 팁을 나누고 또 Q&A 시간에 이제 사전 질문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 제가 셀렉트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중간중간에 또 채트 박스로 이렇게 아니면 또 라이브로 이렇게 퀘스천 해주시면은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퍼듀 대학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 퍼듀 대학교는 인디애나에 소재하는 인디애나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설립자 존 퍼듀라는 분이 1869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러니까 주로 엄청난 땅을 이렇게 인디애나 스테이트 주정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1869년에 이제 땅을 기증해서 그 설립자 이름을 따서 퍼듀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게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주립대학들은 뭐 인디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뭐 유니버시티 오브 인디애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퍼듀 대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조차도 마치 퍼듀 대학이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미국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이유인즉슨 퍼듀 대학 주립대학이지만 굉장히 스트롱한 전공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NSF에서 선정한 자연과학 단과대학에서도 굉장히 좋은 랭킹에 있고 또 퍼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요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농과대, 제가 속해 있는 농과대 칼리지 오브 애그리컬처도 전 세계 랭킹에서 탑 5에 들었다는 말도 있고 또 농공대 애그리컬처 바이올로지컬 엔지니어링은 사립대를 포함해서 미국 전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에는 A, B 전공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랭킹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듀 대학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활발하게 액티브한 연구 중점 대학으로서 있고요. 또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상이 제일 많았었고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등등 그래서 노벨 수상자도 배출한 그런 대학입니다. 제가 속한 우리 애니멀 사이언스 학과는요. 우리 학과 내에 전체 한 35명 정도의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과 안에. 근데 이제 우리 과 안에 독특한 것이 있다면은 학교 그 근거리 내에 유니버시티 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동물 가축 실험을 할 수 있는 팜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또 도축할 수 있는 아바투어라고 하죠. 슬로우 하우스. 우리 건물 내에서 도축할 수 있는 도축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과 내에 동물 매니지먼트, 동물 이제 영양이라든지 사양, 기르는 방법, 그 다음에 애니멀 웰빙, 동물 복지라든지 애니멀 핸들링,
그다음에 스템셀 레귤레이션 또는 바이오 리피 생 뭐라고 번식학 또 스템셀 바이올로지 이런 또 기초 분야도 굉장히 강하고 저는 이제 그 푸드 퀄리티 쪽에 있는데 포스트 하베스트 그래서 도축 후에 우리 이제 우리 축산식품의 관점에서 도축 후에 어떤 식육의 그런 품질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면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교수님들 사이에서의 굉장한 콜래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후 대응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밋 체인지, 히트 스트레스 같은 거요. 그랬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E를 피딩 했었을 때 동물의 그런 사양 어떤 컨디션 또는 동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애니멀 웰페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지막 최종 그런 식육의 어떤 퀄리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멀티 디스플리너로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콜래보레이션이 되게 잘 돼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미국 대학의 연구와 한국 대학의 연구의 차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partially answer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하나의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도 많이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대학이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학과 내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디서플린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더 세분화되어서 제 전공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좀 다소 좀 독특한 아까 말씀드린 근육 생물학 및 육가공학이라는 그런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희 전공의 어떤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죠. Principle of Meat Science라고 하는 이 텍스트북이 우리 이제 저희 퍼듀 대학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쓰신 저자분들이 다 우리 퍼듀 대학 교수님들이세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이렇게 좀 연세가 있으신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대학의 높은 학장이나 학과장으로 이렇게 가신 교수님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굉장한 그 미트 사이언스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퍼듀 대학의 그 레거시 굉장히 높은 레퓨테이션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가지고 굉장히 큰 심적 압박감 속에서 네가 다시 퍼듀 대학의 미사이언스 프로그램을 부흥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입사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거품을 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고기에서의 그 신선육, 그러니까 프레시 밋과 프로세스 밋, 가공육, 뭐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밋 퀄리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그 고기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들을 연구하면서 또 이것을 단순히 그런 고기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생물 공학적 관점에서 베이직 리서치, 펀더멘탈하게 세포가 성장하고 또 그 근육의 조직과 근생화학적인 관점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그러면 어떻게 고기를 더 맛있게 연구할 수 있을까? 독특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석사 때는 등심으로 석사를 하고 박사 때 안심으로 박사를 하고 포스닥터 때 엉덩이살로 포닥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가서 양고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했고 지금 퍼듀에서는 닭도 연구하면서 닥치는 대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기 박사라고 많이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화학적 기작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작을 바탕으로 해서 인더스트리에서 산업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연구실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플라이드 리서치도 같이 병행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기에 존재하는 기능성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어떤 연구하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저만 계속 지금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또 잠도 깨울 겸 또 여러분의 그 파티시펀트 좀 같이 인게이지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고기 좋아하시죠? 그래서 고기에 대한 밋 퀄리티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밋 퀄리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맞아요. 네, 누가 말씀하셨죠? 예, 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마블링 이야기죠. 마블링, 네, 대단합니다. 육즙, 그 육즙 중요합니다. 고기색, 대단하십니다. 아주 뭐, 이게 고기에 대한 지식이 혹시 저희 전공이신가요? 미트 사이언스 전공이신가요? 하여튼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고기의 그런 육즙, 마블링, 육색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고기의 육즙, juiciness, tendernes스는 연도, 그 flavor, 그런 다즙성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육색, 고기 색깔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고기 색깔이 변화하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이런 다양한 미퀄러티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질문 답변 주신 분들 너무 대단하시고 혹시 그 저희 분야에 관심 있으시면 이거 프로그램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숙성하는 과정 중에서 고기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이런 밑 퀄러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기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가수 분해 효소가 고기의 조직들을 막 잘게 분해합니다. 그러면서 아미노산이라든지 펩타이드라든지 지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에 관련되어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물질들이 숙성 과정 중에서 이렇게 유출이 됩니다. 릴리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 한 마리에 500가지 이상의 머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머슬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근육들이 다양한 머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머슬 개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못 먹어본 부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연구할 분야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요즘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은 고기에 존재하고 있는 고기의 어떤 맛에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 식중독 위해 균이라든지 변폐 또는 여러 가지 기능성 측면에 관련된 물질들, 기능성 바이오마커 그런 인지 물질들을 우리가 디텍트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침을 개발한다거나 스마트폰에 연동을 시켜서 이렇게 그 고기를 먹어보지도 않고 그 포장 상태에서 품질을 예측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의 기법을 같이 도용해서 그런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최근에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미사이언스 팀이고요. 저희 동료 교수 닥터 젤리가 있고 저희 대학원생들 같이 학부생들 같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저희 방에서 우리 박사과정 학생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가 레이저 되는지 모르겠네요. 레이저로 예. 이 학생이 이제 지금 박사 졸업하고 유니버시티 아칸서 대학의 조교수가 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우리 이 친구는 작년에 졸업했지만 노스웨스턴 미주리 대학의 조교수가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우리 학생 석사 학생인데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많은 또 미국 대학의 교수로 나와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우리 데리코 이 학생 같은 이 교수님은 지금 박사학위 하는 동안 저와 함께 한 17편의 논문을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세어보니까. 그리고 이 학생은 제이콥 튜얼 박사님은 저랑 11편의 논문을 썼고 우리 석사 학생은 5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입사한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컨퍼런스 국제학회에 나가서 우리 학부생, 대학원생 리서치 컴피티션에 나가서 상들을 막 받아오고 있었어요. 받아오는데 거의 매년 상을 받아오고 있는데 2022년만 빼고 다 상을 여러 1등, 뭐 2등, 3, 뭐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상을 받아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퍼듀 대학의 그런 입지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표정들을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교수로서 보람 느끼실 때가 언제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는 이제 아무런 마인드셋이 없다가 졸업하면서 자기 연구하면서 그 연구의 결과가 드러났었을 때 이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는 표정을 볼 때에 저도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교수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어떤 그런 직업 의식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 저도 2018년도에 저희 학교에서 주는 Distinguished Achievement Award라 해서 뭐 한국말로 하면 젊은 과학자상 같은 상인데요. 저희 그 컨퍼런스에서 맨 마지막 날 그 어워드 이렇게 주는 시상식 때 이렇게 늘 학교 가면은 정말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 상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5년 전에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인 상이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제 자랑을 막 지금 하려고 깨알 같은 자랑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학위도 마치고
또 이렇게 미국에서 교수로서 연구실을 잘 이렇게 세팅해 나가면서 또 학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수 할아버지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제 자랑을 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말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저희 학회에서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널의 편집장으로서 에디터 인 치프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보셨는데,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구자들은 결국 논문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연구했던 것이 특허가 되고 상용화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결국 연구하는 사람들은 논문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쓴 논문을 이렇게 이제 많은 연구자들과 같이 교류하고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런 논문을 내는 곳에 저널지에 편집장으로 있다라는 것은 동료 연구자들이 이제 이렇게 인정을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같은 당신이 편집장으로서 제 논문을 심사하는데 동의한다라는 어떤 그런 뜻인 그런 것을 또 인다이렉트리 반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되게 책임감도 무겁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슬기로운 유학 가이드를 지금 들으시는 것조차부터가 대단하십니다. That's very different from others.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걸어온 이제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축산식품학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도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축산과는 관련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정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점수에 맞춰서 제가 또 수능 1세대입니다. 제가 94학번인데 저 때는 수능을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봤어요.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가 수능을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한번 2번 보게 해보자. 그래서 거의 이제 실험용 지 같은 이제 그런 그 수능을 하면서 제가 학력고사 공부하다가 수능으로 바뀌면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적응을 잘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절대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제 건국대학교에 있는 축산가공학과에 이렇게 입학을 한 것입니다. 축산식품생명과학을 이제 전공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들어와서 너무너무 적응을 못했어요. 막 이게 뭐 하는 전공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1학년 때 교수님들께서 막 할아버지 교수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축산학 개론 시간에 돼지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뭐 요크셔, 뭐 랜드레이스, 듀락 이런 거 배우고 소 종류 앵거스 뭐 리무진, 샬롤레 뭐 이런 거 배우고 발전기 막 이런 거 배우고 막 전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그 고기 부위 막 이런 거 공부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선배들한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정신을 좀 차리고 물어봤어요. 근데 선배들한테 형, 우리 과에서 제일 취업 잘하는 면 어디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이 물론 당연히 농협이지 그러더니 농협이나 축협이라는 거예요. 농협에 가면 일단 그 연봉은 대기업 수준이고, 근데 또 준 공무원이어서 우리 공무원 좋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공무원 비하 발언이 아니라 또 공무원이 또 직업의 안정적인 면도 강하기 때문에 또 대기업 정도의 연봉과 또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는 농협이다. 나는 농협을 가야겠다.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그럼 제가 농협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GPA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 토익 점수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GPA 그때까지 1, 2학년 때 막 정말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군대 갔다 와서 싹 리모델링 다 재수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점 관리를 좀 했어요.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또 이제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갈 돈은 없고 또 뉴질랜드는 좀 발음이 이상하다 그러고 캐나다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호주에 어학연수를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그
호주에 나와 있는 한인 학생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제 퀸즐랜드에 있는 주에 있었는데 거기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랑 QUT, 퀸즐랜드 유니버시티 테크놀로지라고 되게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 대학에 있는 한인 대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막 그렇게 그 수도권의 명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니들은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환 학생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교환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뭘 교환하는 게 아니라 등록금은 한국에 냈지만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이제 어학연수로 와 있었었는데 나도 그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찾아봤어요.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 교환학생을 보내주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주로 이제 영어권 알아보니까 이제 특별히 전 미국에 가고 싶어서 미국을 알아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대학에 있었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저희 축산대학에서 한 명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은 그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축산대학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도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네 토플 점수 있나? 그래서 토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구만. 그러면서 다음 달까지 토플 점수를 그 당시에 PBT, 페이퍼 베이스 테스트로 600점 이상을 받아오면 교환학생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 인생에 아마 첫 번째 승부수를 띄웠던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토플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그 건국대학교 우리 상호도서관 6층에 가면 어학실이 있는데 그 어학실에 가면은 토플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학 자료가 많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아무도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이제 그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토플 책 한 10권 정도를 풀면 거의 토플 학원 강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정말 인생에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됐을까요? 점수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점수가 나와가지고 저도 놀라고 저희 아버지도 놀라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교수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너무 놀래시네요. 너무 놀래시면서 거의 의자에서 쓰러질 것 같이 우리 대학에서 토플 점수를 한 달 만에 600점을 만들어 온 애가 있다니 그러면서 막 땀을 막 흘리시면서 사실은 자네한테 미안한데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교환이 이제 끊겼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학생을 보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갔던 그 교환 학생이 너무 좀 안 좋게 행동을 해서 그 대학에서 다시는 니네 대학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교류가 끊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교류가 끊겼다고 얘기를 할 것이지 왜 토플 점수를 만들어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희망 고문을 주시는 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난 한 달 동안 뭘 한 것인가? 토플 점수를. 근데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총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건국대학교 총장님이 누구시냐면 제가 1학년 때 축산학 개론 수업에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의 종류도 말씀해주시고 막 이런 거 말씀해주시면서 학생들 다 수업 분위기 안 좋으니까 갑자기 이제 책을 적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반은 정말 축산에 대한 애니멀 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입학한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반은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후자에 속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우리 전공을 졸업했었을 때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축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학, 또 약학,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제조, 뭐 연구 분야, 교수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건국대학교 학생들은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학, 글로벌 어떤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셀프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라고 하죠. 되게 굉장히 어떤 이렇게 자극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었어요.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교수님이 그 당시에 총장님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총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총장님, 제가 94년도 1학년 때 총장님께서 수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학생이 되라고 하셨는데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 하나도 못 보내주는 대학이 무슨 국제화를 지향하는 대학입니까? 딱 이렇게 이메일 보냈어요. 굉장히 건방지죠. 그랬는데 한 며칠 있다가 2, 3일인가 있다가 짧은 한 줄의 이메일이 답장이 왔어요. 총장님한테서. 실망이 크시겠군요.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딱 왔어요. 와서 총장님께서 제 이메일을 이렇게 출력해서 이사님들을 모으신 다음에 이런 학생이 있다. 창피하지 않느냐.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어떻게 교환학생 미국에 한 명도 못 보내는 대학이 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사님들이 이렇게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도네이션 막 하시면서 그 해에 교환학생을 정확한 숫자를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명에서 30명을 선발 공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 어학연수를 롱스토리 숏해서 그 부분만 또 이야기하자면 또 1시간 더 필요해서 UC 데이비스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C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교환학생에 가서 제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환학생에 가서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마치고 이력서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 했음 한 다음에 농협에 가야겠다. 농협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해외 경험도 있고 나를 써라. 이렇게 이제 농협에 가기 쉽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줄이고 거기서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났어요.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그 교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미스터 김을 한국 분이세요. 저희 전공 분야에서 첫 번째 미국 1호 박사이시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박사를 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쭉 계시는 상황이신데 저의 이제 멘토가 돼 주셔서 저를 이제 1대1로 가르쳐 주시다가 교수님께서 미스터 김을 보니까 굉장한 You are very good study material. 유학을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비가 하는 말 들어라. 너는 절대 공부하는 놈이 아니다. 저희 아버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너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공부를 하다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길인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주변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 이제 대학원생들을 보니까 이제 유학생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그 많은 대학원생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같이 막 자기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막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니까 너무 그냥 막연한 동경심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물어봤어요. 형들은 집안이 되게 잘 사는가 봐요. 이렇게 미국에 유학 나오려면 되게 부자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 손을 저으시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나올 때는 RA, Research Assistantship이나 TA, Teaching Assistantship 그래서 등록금 튜이션을 이렇게 면제해주고 또 스타이펀드 그래서 이렇게 월급 살아가기에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그런 장학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원부터.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집안에 손을 벌리지 않고 유학을 좀 더 석사라도 2년만 더 해서 석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두 번째 인생의 승부수를 띄었어요. 내가 그러면 석사를 미국에서 석사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석사를 하고 농협에 가야겠다. 농협에서 석사를 하면은 이제 석사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면은 매니저급으로 과장급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석사를 하고 농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GRE라는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가 아니라 GRE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GRE를 공부하면서 또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석사 지원을 할 때에 세 군데에는 제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을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이언스보다는 이코노믹스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이칸 농경제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국제화 이렇게 유통 막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에 제 꿈이 이제 세계를 누비며 막 이런 그런 세계화에 대한 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지원서는 Agricultural Economics 농경제학과로 지원했어요. 제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공 분야이지만 제가 물론 관련된 수업을 몇 개 듣기는 했었어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 통상 이런 수업 듣긴 했지만 제 전공이 아니죠. 근데 이제 D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리고 UC 데이비스 그다음에 펄듀 대학에 농경제를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제 전공 분야 축산식품 미트 사이언스 머슬 바이올로지로
이제 캔사스 스테이트하고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두 군데를 다 5군데를 지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Guess what? What happened? 세 군데 농경제학과에서 다 연락이 왔는데 다 떨어졌어요. 너는 왜 지원한 거냐? 너는 농경제가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다 떨어졌고 정말 오고 싶으면 코어 과목을 더 많이 듣고 다시 지원해라는 연락을 받았고 두 군데에서는 다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캔사스 주립대학과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제 분야로 석사 분야로 이렇게 어드미션과 함께 장학금도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연락이 왔는데 둘 중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정말 고민하고 어디로 콜로라도를 가야 할지 캔사스를 가야 할지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콜로라도 대학에 있는 그 지도교수 되실 분이 제 꿈에 나와가지고 너 매주 120시간씩 그 농장에서 일할 수 있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긴 아니다. 여긴 나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콜로라도 대학 또 그 당시에 콜로라도 대학에 계신 유학생분들이 좀 좋게 안 좋은 말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캔사스 주립대학에 석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캔사스 주립대학에 석사를 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이제 취업을 하려는 것이 제 목표였었어요. 근데 이제 캔사스 대학에 석사로 왔었을 때 제가 리서치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건국대학교에서 학부 연구를 짧게 했었지만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고 뭐 연구를 했다고 할 수도 없죠. 뭐 3개월 실험실에서 잠깐 한 거니까 연구 경험도 없고 정말 노브레인 거의 아무 생각 no mindset 대학원 마인드셋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2년 만에 석사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석사 때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석사를 오시면 굉장히 리서치 크레딧 아워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도 하셔야 되고 그걸 2년 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이라 저는 뭐 클래스 수업만 잘 들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지원했던 대학의 교수님은 약간 방목형, 그러니까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멘토링 해주시는 교수님이 아니라 약간 은퇴를 4년, 5년 앞두신 저희 분야의 대가이세요. 막 굉장히 저희 마이글로빈 케미스트리 근육색 화학의 대가이신데 대가들은 주로 이렇게 디테일한 멘토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목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방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터치.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 교수님께 죄송스러운 대학원생, 그런 아무런 마인드셋 없는 대학원생 학교를 이제 어느 날 제가 오피스에 갔더니만 오피스에 교수님께서 제 영어 이름이 이제 브래드 킴인데 Brad, sometime you have to come to office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오피스에 하도 안 가니까 가끔 좀 실험실 와야지 이렇게 포스트에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1년 방목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졸업을 하려면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저 연구를 해야 졸업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네가 논문을 써야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대가들은 주로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디테일하게 어떤 게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세요. 이러한 리서치를 가지고 네가 한번 이런 거 어때? 이렇게 질문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막 도서관에 가서 엄청나게 리터처 서치를 해서 많은 논문들을 읽고 막 연구를 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렇게 연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연구를 이제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했었을 때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모티베이트 되고 교수님이 저한테 맡기고 네가 한번 해보라 했었을 때 제가 인터렉추얼 어떤 챌린지 그런 게 있어서 막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꼈어요. 연구가 되게 재미있다. 그리고 제가 리서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을 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이 물론 지루하고 힘들고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좋은 데이터가 나왔었을 때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국제 논문 학회에 나가서 제가 발표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한 반응들, 또 좋은 논문이 나가고 또 컴피티션 나가서 이렇게 상도 받아오고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연구가 되게 재미있는 것이구나, 리서치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석사를 하면서 TA, 티칭 어시스턴트 같이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조교로 나가서 티칭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 학생들한테 그때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고 그때 티칭 이밸류에이션에 보면은 우리 백인 학생들이 worst TA ever 최악의 TA였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도 제 서랍에 있어서 늘 이렇게 가끔씩 전투력을 올릴 때 이렇게 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코멘트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가르칠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 Teaching is the best way of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최고로 배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가르칠 때 제가 생각이 더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재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연구가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제 진로가 이제 명확해졌죠. 이제 동일사는 농협이 아닌 거였어. 농협이 아닌가 봐. 농협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의 길을 가면 좋겠다라는 그때 이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그 탤런트,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박사과정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우리 미국 대학에서 우리 분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가요? 대학원이. 그러니까 물론 캔서스 주립대학이지. 그래서 당연히 캔서스 대학 교수님이시니까. 오케이. 그러면 넘버 2 대학이 어딘가요? 그 당시에는 텍사스 A&M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가 그래 나는 그 텍사스 A&M 대학에 박사과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long story short해서 다 줄여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그래서 박사과정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굉장히 험난한 아주 쉽지 않은 박사과정을 하면서 또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실험실이 있었어요. 근육생물공학 우리 머슬 바이올로지 랩에 그래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거기에 이제 가서 또 포스트 닥터로 또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수의 꿈을 차근차근 이제 쌓아가고 있는 중에 제가 2008년도 8월 8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날짜를 까먹지 않는 것이 중국 올림픽이 그때 있어요. 8이 중국에게는 이제 럭키 넘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8월 8일이 좋은 날이어서 그날을 중국 사람들이 올림픽을 개최한 날인데 그때 당시에 뉴욕발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패컬티 포지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패컬티뿐만 아니라 인더스트리도 포지션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포닥 갈 때도 굉장히 어렵게 갔었고 포닥을 가서 이제 제가 이제 포닥 2년을 마쳤을 때 주도 교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를 서포트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어디에도 잡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떡하지? 막 굉장히 이제 고학력 미취업이 나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민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 한국에 어떤 신문 기사가 실렸냐면은 한국의 취업난 심각해. 환경미화원의 박사학위 소지자 몰려. 막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괴로워할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소세지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오스카 마이어라고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인데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소세지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이렇게 쓰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뉴질랜드 이 에그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뉴질랜드 왕립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관인데 뭐 우리나라의 축산과학원, 미국의 USDA 뭐 이런 건데 미국의 뉴질랜드에 있는 왕립연구소에서 Senior Research Scientist 선임 연구원을 뽑는다는 광고가 있었어요. 저 오프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니까 지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연구원 포지션이 박사 후 5년 이상 된 사람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박사 후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냥 지원했어요. 뭐 왔다 핵 그러면서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바로 연락이 와서 닥터 킴, thanks for your application 그러면서 지원해줘서 고맙다. 그렇지만 네가 우리 job description을 잘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우리는 박사 후 5년 이상 된 사람 찾는데 너는 박사 후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however 그렇지만 네가 걸어온 길을 보니까 되게 차근차근 이렇게 길을 밟아왔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사실은 우리가 찾고 있는 거가 좀 많이 비슷한 분야이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또 동일한 포지션이 나면은
우리가 너에게 다시 연락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연락해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저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오스카 마이어에다 저는 소세지도 만들고 베이컨도 만들 줄 알고 햄도 잘 만듭니다.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에그 리서치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연구소에 여전히 관심 있냐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심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해서 5박 6일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되게 재밌는 인터뷰인데 여러분 중에 꼭 뉴질랜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정말 정말 아주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롱스토리 숏해서 뉴질랜드에 제가 뽑혔어요. 뽑혀서 대신 시니어를 띄고 주니어 사이언티스트로 뽑혀서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또 열심히 일해서 3년 만에 시니어로 이제 올라갔어요. 시니어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저의 연구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deep in my heart 제 마음의 중심에서는 박사과정을 가고 왜냐면 저는 학교로 이제 가고 싶으니까 학교로 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 아침 퍼듀 대학에서 이렇게 뽑는다라는 그 광고가 나왔어요. 이제 머슬 바이올로지 앤 미사이언스 패컬티 포지션이 뜬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을 찾는지 보니까 국제 경험이 출중하며 연구 경험이 출중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쟁쟁한 후보들과 같이 겨뤘지만 이제 또 이렇게 감사하게 또 선정되어서 이제 퍼듀에 입사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저희 가족들인데 옛날 사진 좀 이제 저희 가족들 추바카랑 같이 찍었는데 이제 디즈니에서 찍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롱스토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교환학생에서 미국 대학 교수까지의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학부 생활에 여기쯤에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고 아니면 어학연수에 계신 분 아니면 석사로 계신지 박사에 계신지 어떤 인생의 지금 어느 단계에 저랑 비슷한 어떤 그런 모멘트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절대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반드시 열리는 거를 제 인생의 경험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면 아까 제 인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제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let me switch gear. 그러면 약간 챕터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은 대학원 미국에 유학 나올 때 준비할 것이 successful application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이제 교수 입장에서 제가 또 대학원 graduate committee 대학원생 선발위원회 커미티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연사님들께서 되게 아주 생생한 디테일한 아주 프레시한 정보들을 많이 주셨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옛날 정보입니다만은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다면 영어 표현에 do your homework라는 말이 있어요. 네 숙제를 해라. 이제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그거에 맞는 뭘 준비해야 할지 나오잖아요.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CV, 레주메는 아니고 CV, 커리큘럼 비테라고 하는 연구 이력서를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가셔야 되고 또 statement purpose,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동기, 내가 왜 이 연구에 관심이 갖게 되었으며 내 어릴 적 성장 배경, 왜 어떻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겠으며 그래서 내가 왜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서술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GPA,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플 점수랑 GRE는 요즘은 GRE를 잘 요구하지 않는 추세가 있어요. 저희 학과도 GRE 점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코비드 이후로 토플 점수는 딱 요구하는 점수만 맞으시면 돼요. 더 이상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수님 대학원 지원할 때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자, 이런 답 드리면 되게 많이 싫어하시는데 이 정답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굳이 저보고 퍼센티지를 내기라 한다면 25%씩 다 중요합니다. 33%씩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커리큘럼 비테를 CV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커리어 패스를 밟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학부 때 어떤 연구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떤 대외 활동 같은 걸 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혹시 논문이 있다면 어떤 논문들을 냈는지, 그리고 스킬을 쓰잖아요. 어떠한 연구 스킬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 수상 경력들이 뭐가 있는지, 뭐 기타 등등등. 그래서 이력서에서 이것이 제가 좀 바이어스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학생들,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는 또 동양 문화가 겸손한 문화이잖아요. 좀 겸손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서구 문화에서는 마음껏 자기를 뽐내야 됩니다. 마음껏 이렇게, 아까 제가 제 앞에서 깨알 같은 자랑을 해서 굉장히 좀 부담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도 계실 때 양해를 드립니다만은, 웨스턴 스타일은, 아메리칸 스타일은 자기를 PR해야 돼요. 그래서 커리큘럼 비트의 이력서에 여러분의 그 경력들을 정말 차근차근 잘 밟아왔다는 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커리큘럼 비트를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업데이트 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옆에 컬릭, 여러분 동료들한테, 제일 좋기는 교수님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아시는 선배님이나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 CV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는 걸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교수님께 교정을 계속 받으셔가지고 계속 교정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OP, Statement of Purpose도 저희 그레이주에이트 커미티 있으면 이제는 딱 글을 보면은 대충 감이 와요. 이제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글이 정말 이 사람이 진중한 마음가짐인지, 아니면 어디서 베꼈는지, 아니면 챗 GPT가 써준 건지는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글을 읽다 보면은, 저도 이제 논문을 많이 쓰고 많이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상한 게 생겼는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막 그 사람이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써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SOP를 쓰실 때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장난으로 닥쳐가지고 막 이렇게 닥쳐서 숙제하듯이 막 벼락치기 하듯이 쓰지 마시고, 천천히 쓰고 교정하고 쓰고 교정하면서 어떻게 이제 학생치를 보냈으며 어떻게 연구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 분야에 왜 관심이 되었는지로 쓰시되, 중요한 게 있다면 너무 한 분야에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라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이제 정 교수가 되기까지 이제 좀 연구를 좀 알 것 같아요. 좀 제가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냥 막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서야 연구가 뭔지 좀 알 것 같다고 하는 이제 커리어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박사를 했으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몇 년이 지났나요? 뭐 15년, 16년, 17년 지났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알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커리어에서 이제 막 디벨로핑하는 단계에서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라고만 생각 갖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그게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계속 발전돼 갑니다. 그래서 진화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또 이거와 더불어서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픈엔드로 여러분의 딱 클로즈, 전 이것만 할 겁니다. 그래서 닥터 스미스한테만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오픈엔드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보시는 게, 이 학생이 연구만 잘하고, 또 GPA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GPA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GPA가 훌륭한 학생들은 간혹 그런 학생들 중에는 자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자기 거는 소중한데, 이렇게 같이 코워, 팀 어프로치로, 왜냐면 이제 연구실에 들어오면 같이 팀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구실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같이, 그러니까 콜래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협업 능력. 근데 GPA 높은 학생들 중에 간혹 본인 것만 잘하는데 남의 거는 잘 안 도와주고 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러한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교수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되게 인터렉츄얼 그러니까 지적 능력도 되게 높으면서 GPA가 높을수록 좋고, 왜냐면 GPA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또 열심히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실하고 자기 관리 철저하고 어느 정도 스마트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GPA뿐만 아니라 과외 활동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무슨 카누 클럽에서 내가 카누 클럽에서 있다, 뭐 아니면 검도부에 유도부에 있었다. 그래서 뭐 유도부에서 나가서 무슨 장려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 친구가 되게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푸는구나.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과외 활동도 열심히 봉사 활동도 했구나. 이런 거 이 학생 인성이 되게 좋은 것 같다.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GPA나 뭐 이렇게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두루두루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제 좌절감이 올 수도 있겠지만 두루두루 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 오시고 이렇게 좀 배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패킷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스킬셋, 경험들, 연구 경험 및 연구 스킬들을 쌓아 가셔야겠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 어떤 분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당연히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셔야겠죠. 연구실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연구 경험을 쌓으시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적에는 이제 소림사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제 고수한테 딱 배우러 갔었을 때 바로 어떤 뭐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 떠오라고 그러잖아요. 물부터 떠와라. 근데 물 떠오는 게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이 이 사람이 얼마나 근면한지 중간에 저 교수님 안 할래요. 저 재미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물을 떠오면서 이제 물을 떠오는 걸 보면은 이 학생이 얼마나 근면한지 알 수 있고 이 학생이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학생이 얼만큼 참을성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이 학생이 또 물을 떠올 때 어떤 학생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내가 물을 떠오다 보니까 자꾸 물을 흘리네. 그러면 이 바스켓을 이 정도로 떠오면 어떨까? 바스켓을 3개 할 수 없을까? 4개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응용력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단순한 거지만 거기서 응용하는 모습들을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되게 아주 교수님이 아주 눈여겨보았더라.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런 스킬들을 쌓아오시면 나중에 그 교수님들이 제가 한 가지 안 썼네요.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를 써주실 때 추천서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추천서 쓰실 때 막 아무 교수님한테나 부탁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나를 좀 아는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내 연구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나 하다못해 내가 수업 들었을 때 그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인터랙션이 많았던 교수님라든가 만약에 여러분 인턴십 했었으면 인턴 나갔을 때 그 연구소의 어떤 연구소 소장님이나 아니면 그 책임연구원이나 아니면 그 회사였으면 그 회사의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이렇게 레터를 부탁할 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아 나가셔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컬티베이트 해 나가셔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이런 분야가 관심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그래야 그 교수님한테 컨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찾아 나가신 다음에 찾아 나갔으면은 교수님한테 미리 컨택하셔야 됩니다. 교수님께 미리 컨택하셔서 컨택하시는 거를 이렇게 부탁드려요. 그래서 show your genuine interest.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평균적으로 미국 대학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편에서 5편, 6편의 이메일이 와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오고 싶다고 하는 이메일이 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5편 정도의 이제 이메일이 오는데 대부분의 이메일들이 안타깝게도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 앤 페이스트, 막 아주 기관총을 난사하듯이 이메일 하나 잘 쓰신 다음에 그거를 막 여기저기 남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Dear Dr. Kim, Dear Dr. Park, Dear Dr. Smith, 그 닥터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메일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또 이제 저도 그런 이메일을 하도 많이 받아 보니까 대충 알아요. 이 이메일이 정말 나한테 보낸 이메일인지 아니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기관총 난사하듯이 랜덤하게 보낸 건지 딱 알 수 있어요. 교수님들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쓰실 때 정말 genuine interest를 정말 교수님 연구 분야에 너무 관심 있고 교수님 논문 이런 거 되게 보니까 특별히 이런 분야 하신 것들이 감명 깊었고 또 교수님 토크하신 거 컨퍼런스에서 들은 적 있는데 아니면 교수님 옛날에 그 줌에서 버추얼 컨퍼런스에서 강의하신 거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너무너무 인트레스트 했고 교수님 만나고 싶었지만 제가 해외 나갈 수 없어서 버추얼 그 컨퍼런스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 이런 이메일 교수님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런 이메일을 보내시고 정말 관심 있다는 거를
이메일 쓰시면 그게 이메일에 녹아 있어요. 교수님들 그걸 보시면 이 학생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고 이 패킷을 보니까 정말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 학생 뽑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이메일들을 많이 또 보내셔야겠죠. 그래서 막 10개, 20개 보내기는 쉽지 않죠. genuine interest인데, 그죠? 그러니까 잘 선별해서 잘 공을 들여서 보내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일같이 이메일 열 때마다 마치 이렇게 선물 기다리듯이요. 오늘은 어떤 이메일이 왔을까? 오늘은 어떤 이메일이 왔을까? 기다리는 그런 또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 어, 뭐, Mr. Kim, thanks for your interest. Unfortunately, I have no funding. 이런 이메일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메일 받으시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꺾마라는 말을 배웠어요. 제가 한국에 지금 한 10년 나와 있는데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젝션, 디클라인 이메일을 받더라도 절대 그 마음이 꺾이시면 안 돼요. Be determined. 마음을 이제 유학락을 결정하셨으면 계속 두드리셔야 돼요. 거기서 포기하고 나는 아닌갑다. 여기 유학이 아닌가배. 뭐 다 교수님 돈이 없대.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계속 팔로업 이메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바쁘신데 저한테 이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response. It is totally understanding. 교수님이 펀딩이 없는 것 되게 totally understand 하지만 혹시라도 추후에 교수님께서 펀딩이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계속해서 교수님 방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메인테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때 나가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팔로우 이메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이 친구 진짜 근성 있다. 뽑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박사과정을 텍사스로 갈 때 그 아이오와 대학의 그 머슬 바이올로지의 그룹도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박사 지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쪽에서 어드미션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로 박사를 가면서 제가 그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있는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제가 어드미션이 좀 늦게 와서 텍사스로 박사를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3년 후에 교수님 방에 포닥으로 가고 싶습니다. 3년 후에 뵙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교수님, 제가 텍사스에서 박사 1년을 코스웍을 이렇게 했고요. 1년을 잘 보냈고 내년에는 프릴림을 보고 퀄리파잉 에그잼 볼 겁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또 2년이 지났어요. 교수님, 제가 프릴림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잘 통과했고 이제 연구 이제 막 본격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1년 반 후에 교수님 방에서 꼭 포닥을 뵙고 싶습니다. 3년이 됐어요. Guess what? 아이오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한테. 너 도대체 언제 올 거니? 너 왜 이메일 안 오니? 언제 포닥으로 올 수 있니? 라고 교수님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리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보이시면 그렇게 그런 교수님들은 그런 학생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elected question, 미리 사전 질문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하나씩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또 중간에 또 챗박스에서 주신 것들 같이 퀘션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과정 지원할 때 연구 실적이나 어학 실적이 어느 정도로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지원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제 석사를 미국에서 했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석사 제 연구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테마가 좋았고 굉장히 메커니즘에 대한 기작에 대한 연구였었는데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연구였었는데 석사생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연구였었는데 그래서 좀 연구 실적이 좋은 논문이 하나 나왔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수한 컴피티션에서 나가서 이제 상도 받고 굉장히 레코그나이즈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구 실적은 뭐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미국에서 석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교수님들끼리 네트워크들이 다 잘 돼 있어. 그래서 교수님들끼리 서로 레퍼런스 체크를 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학생 어떠니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할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미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신 교수님이기 때문에 박사과정 교수님께서 뽑으실 때 그 교수님 말만 믿고 저를 뽑았다가 이제 많이 후회를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그렇고 어학 실력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호주에 어학연수도 가고 제가 사실 호주에 어학연수 갈 때는 이미 한국에서 건대 어학원에서 최고 과정까지 마치고
또 시사 영어사 종로에 있는 시사 영어사에서 하는 영어 회화반 최고 과정까지 마쳤었어요. 맞춰서 저는 이미 어학연수 가기 전에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주 어학연수 가서도 내 마음껏 내 영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리라 막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갔었었는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제 대학원에 왔는데 너무 놀란 것은 제가 이제 한국 대학원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대학원 수업은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통계나 이런 전필 이런 뭐 생화학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디스커션이 많이 없지만 전공 과목 중에는 서로 디스커션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뭐 저보고 Brad, what do you think? 교수님께 물어보면은 막 뭐 하면서 막 I mean, you know, how can I say it? 막 이러면서 never mind 이러고 제가 하는 말이 딱 네 마디였었어요. I mean, you know, how can I say it? Never mind. 굉장히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굉장히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죽어야 돼, 막 죽어야 돼 그러고 막 제가 알고 있는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영어로 조리 있게 따박따박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랑 서바이벌 커뮤니케이션 컨버세이셔널 잉글리시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답답한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굉장히 답답하네요. 저도 지금도 미국 대학 교수로 있지만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도 교수 회의에 나가면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이제 점수를 딱 토플을 따시면 토플 제가 바로 버리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영어 회화 서바이벌 잉글리시 하시면서 특별히 자기 프로젝트를 영어로 이렇게 발표하는 발표 능력 및 또 디스커션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연구실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국제 컨퍼런스에 나가셔서 포스터나 오럴 세션에 발표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컴피티션, 대학원생 컴피티션이 대부분의 학회가 학생들 장려하는 차원에서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런데 꼭 나가셔서 하시면은 본인 영어 실력이 많이 또 좋아질 것 같죠. 대학원 지원 합격에 있어서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두루두루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CV도 중요하고 SOP도 중요하고 레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한 가지를 물으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많은 교수님들이 그 학생의 영어 표현에 인티그리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티그리티가 이제 한국말로 정확한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성 및 근성, 인티그리티. 이 학생이 정말 제가 어떤 인스트루먼트, 기계를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과 교수님이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건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막 기계가 좀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고 뭐 버리면 그만이지만 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학생을 이제 이렇게 expel,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자르지 않았고 그래도 왜냐면 학생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 그래도 이 학생을 제 석사 때 저는 더 심했으니까 이 학생을 내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학생을 뽑을 때 정말 이상한 학생이 죄송합니다만은 있어요. 또 꽤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 뽑으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함부로 자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을 뽑을 때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정말 인티그리티, 정말 인성이 좋은가, 근성이 근면성실하고 정직한가 그런 것들을 봐요.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기술들과 스킬들이 있는가 다 좋죠. 그거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걸 뽑으라면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정말 genuine 인티그리티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CV와 이력서와 SOP와 여러분 레터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가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난 근면하지 않은 것 같아. 난 이게 부족한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돼요. 저도 정말 근면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고 되게 정말
이렇게 비민한 사람, 머리 막 통박 많이 굴리고 이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지금 많이 성장하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질문이 포닥에 관한 질문이었었는데 포닥의 석박 과정에서 무언가 알려줘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대가의 방에 포닥으로 가고 싶으신데 무언가 줄 수 없다면 포필 확률이 적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포스닥은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다른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학부생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마스터, PhD, 포스닥에 대한 각기 다른 익스펙테이션이 있어요. 포스닥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무엇이냐면 이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가 논문은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 정도는 논문은 물론 이제 지도 교수님이 많이 도와줬겠지만 대충 논문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건 알겠지. 서브미션 해본 적 있지. 그리고 연구 이렇게 리서치 해본 경험이 있지.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대가가 아닙니다만 프로젝트가 좀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한국 포스닥 두 분을 이제 모셔왔는데 이렇게 포닥들한테 그 프로젝트를 매니지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가방에 가서도 포닥들한테 원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매니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또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포스닥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대학원생들이 붙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도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매니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가의 방에 가시는 것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대가의 방에 가면은 아무래도 큰 랩이니까 교수님한테 직접 배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가가 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 굉장한 그 인사이트와 그 교수님의 연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그 연구 테마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교수님한테 직접 뭔가를 배우는 거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교수님 보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장단점이 있어요. 또는 이제 막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교수님이라면 미국은 이제 테뉴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정년을 이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갈 때 주로 테뉴어를 받는데 이제 그때 테뉴어를 받아야지만 이제 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건데 그 테뉴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패킷을 만드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데 그런 방에 주로 조교수들은 이제 주로 스타트업 머니가 있어요. 시작하는 스타트업 패키지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비로 포스닥터를 하이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방에 가시면은 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막 대가처럼 큰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당장 논문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논문이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또 연구실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제가 답을 드리면 대가의 방에서 가서도 충분히 뭔가를 내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감은 좀 내려놓으시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원하십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미국에서 있으면서 교수님으로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또 연구하는 직업이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는 제자들을 이제 키우는 가르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동일하게 내가 이제 교수라는 직업이 주는 장점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내 펀딩만 허락한다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등심을 계속하고 싶다. 나는 안심을 하고 싶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학생들이 아무런 마인드셋이 없어요. 뭐 전혀 백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학부생들한테 You remind me when I was young and stupid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백지장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저도 그랬었고 근데 거기에 차곡차곡 같이 이렇게 배우나 성장해 나가는 한편의 성장 드라마,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 학생이 그 연구를 가지고 국제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할 때 제가 보니까 그때 발표 연습을 하면서 그때 본인이 내가 이런 연구를 했었네라고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계속 국제학회 컴피티션에 무조건 나가도록 장려하는 이유는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해서 저도 그때 성장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또 막 연습을 하면서 본인들이 막 모티베이션이 막 살아나요. 막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수상하게 되면은 상 같은 거 받게 되면 더 오히려 학생들이 본인에 대한 기대,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네라고 하는
본인의 그런 리미트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교수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굉장히 그런 job satisfaction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젊은 시절 본인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와, 이런 질문 너무 좋은 질문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시절 나에게 지금 내가 조언해 줄 수 있다면 무슨 말일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이제 국제 학회에 이제 인바이티드 스피커가 돼서 이제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제 연사로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국제학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제 저는 비행기 타면은 좋아하는 게 이제 거기서 기내식 먹고 이렇게 불 꺼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논문도 이렇게 좀 보고 또 이렇게 좀 정리도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국제학회를 가는데 이렇게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고 이렇게 불이 꺼졌는데 제가 좀 이상한 말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저 기내 이제 불이 꺼지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잠자라고 이제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는데 저 앞에 저 앞자리 쪽에 있는 자리에 처음 미국 유학 나가던 제가 교환학생으로 나가던 저의 젊은 시절의 저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환상처럼 뭐 환상이 아니고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앞자리 의자에 그 중간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 시절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한참 젊었던 저죠. 교환학생 갈 때 파릇파릇할 때 그때 그 모습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막 이렇게 특별히 미국 들어갈 때 처음 막 들어가면서 이제 당신은 식품이 있습니까? 나 엄마가 준 김치랑 반찬 많은데 어떡하지? 있습니다. 얘 표시했을 때 나 이거 걸려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 아니야? 막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살해낼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젊은 시절에 비행기에서 막 두려움에 이렇게 갇혀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아일랜드 가는 비행기에서 그걸 보면서 또 이 질문을 또 보면 또 그 생각 한 번 더 하면서 제가 젊은 시절 저한테 해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어, 이렇게 저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두려워 걱정함으로 그것을 한치라도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뭐 풀을 보아라. 풀을 먹이지도 아니하고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걱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위 과정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살얼음판이에요. 내가 과연 논문 낼 수 있을까? 졸업할 수 있을까? 퀄리파잉 통과할 수 있을까? 프릴림 통과할 수 있을까? 박사학위 받고 포닥 갈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근데 그 걱정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안 좋아요. 이렇게 내가 석사 갈 수 있을까? 박사 갈 수 있을까? 포닥 갈 수 있을까? 조교수 된 다음에 테니어 받을 수 있을까? 나 부교수 승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정교수 승진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 암 걸리는 거 아닐까? 계속 걱정이에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 make out of day, make your day, make most out of it. 여러분의 하루를 the best day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를 만들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벌써 여기까지 와 있네. 내가 어느 순간 아일랜드의 기조연설을 하는 비행기에 타 있네. 라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퍼듀 대학과 텍사스 A&M의 장점을 말해주세요. 제가 졸업한 대학이라서 장점을 말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주립대학인데 우리나라 한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쭉 이렇게 프로파일링 했는데 퍼듀 대학과 텍사스 A&M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유니버시티 일리노이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UT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한국 박사를 배출한 대학들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랭킹 명성에 비해서 등록금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생활비가 리빙 코스트가 굉장히 쌉니다. relatively 미드웨스트 중부 지역이 싸고 그리고 생활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되게 안전해요. 저는 저희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도 살았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그 샌프란시스코 코트라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오클랜드 그 바트를 타고 지하철 내렸었을 때 버클리역에서 내렸는데
거기 막 공중전화 부스에 막 총알 자국 막 있고, 정말 또 한 번은 한밤에 걸어가는데 막 그 흑인 둘이서 차를 막 이렇게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이제 시겁했던 경험이 있는데, 물론 지금 버클리 대학이나 또 이렇게 있는 대학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고, 절대 don't get me wrong.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빅 도시에 있는 이스트 코스트나 웨스트 코스트나 그런 빅 대학의 또 그런 도시에 있으면 그런 또 큰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또 치안이라든지 또 생활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하죠. 안 좋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많은 주립 대학 중에 특별히 주립 미드웨스트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정말 레드 오션 막 이렇게 탑 대학의 탑과에 가야 한다는 그거 박 터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굉장히 컴피티션이 셉니다. 거기서 막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학도 좋지만 물론 거기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외에도 미국 대학에 굉장히 많은 주립 대학 중에 블루 오션 정말 숨어 있는 그런 대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가시면 오히려 새로운 개척자의 길을 가서 이렇게 더 빨리 성장하실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블루 오션 따라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에 살아야겠다 결심한 적은 없어요. 결심한 적은 없고 그냥 단기의 목표, 석사 해야지, 박사 해야지, 포닥 해야지, 그렇게 단기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는 계속 미국에 있게 됐고, 또 저는 이제 교수로 가야지 했는데 한국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는데 오프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지원하게 됐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실험실이 막 세팅이 너무나 크게 됐고, 더 이상 이제 몸집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막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한국에 대한 향수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향수. 저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해외에 나와 있으면 한국에 대한 향수학, 그래서 지금 제가 안식년 나온 이유도 그런 한국에 대한 향수 때문에 나와 있고, 너무 안식년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곧 돌아가는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제 몸무게만 늘어서 이제 미국에 돌아가게 돼서 지금 3.5kg를 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한국의 향수를 좀 사가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류의 개그를 좋아하는데, 향수 있는데 이제는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코센 같은 이런 네트워크 기회를 통해서 어떤 가교의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왔었을 때 주로 이렇게 대학원생들 위주로 하는 거지만, 제가 교수로서도 이렇게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지원을 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후배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학부생 때부터 어떤 학부생인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부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학부생 때부터 이렇게 자기 미래를 가꾸어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경력을 쌓고 싶으시면 연구실에 들어가셔야겠죠. 그래 가시면은 물부터 나르는 겁니다. 이제 청소부터 하는 겁니다.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옛날 사람 같은 말처럼 하는 것 같지만 노땅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학부생 때부터는 복사하고 논문 이렇게 연구실 청소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다 보고, 교수님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으면서 또 그분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이 학생은 내가 정말 되게 진부한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성실히 일해서 내가 너무너무 쥐똥 치우는 거 시켰는데 어떻게 쥐똥을 웃으면서 치우는 학생이 있더라. 이렇게 추천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추천서를 보면은 교수님들은 그런 추천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쌓아가시기 원하시고, 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한국에 들어오실 때나 또 학계 내 교수 임용이 더 폭이 넓어지는가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박사학위를 이렇게 좀 높이 평가해 주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미국에서 박사 학위 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박사 과정 중이시라면 꼭 포스닥이나 나오시기를. 왜냐하면 정말 연구 환경이라든지 연구 접근 방법이라든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좋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시야가 그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미국 박사 대학원 과정을 나오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대학 박사과정이 통상 5년 것 같은데 더 빨리 졸업할 수 있나요? 없나요? 더 빨리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깨알 같은 또 자랑을. 저는 박사를 3년 반 만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과정을 왔는데 여기 연구실에 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기 당장 빨리 졸업해야겠다. ASAP,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교수님한테 딱 6개월 전에 찾아갔어요. 교수님, 저 이렇게 논문 계획이 있습니다. 약 6편의 논문을 쓰겠습니다. 연구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박사 1년 차가 자기가 스스로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의 목적은 한 가지, 빨리 졸업해서 여기 떠나야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빨리 졸업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지도 교수님과 계속 상의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졸업하고 싶다고 졸업되는 게 아니라 교수님과 다 상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빨리 졸업하되 빈손 들고 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학위 받는 것, 빨리 박사학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더 많은 아웃컴을 빈손 들고 박사학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웃풋, 연구 논문들을 많이 가지시고 연구 경험들을 가지시고 그 연구실에서 아름답게 나오셔야겠죠.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빠른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해 나가. 학생 때 이제 학생을 나오시면 이제는 배우는 수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어디 가서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왜 이것도 모르세요? 막 그러세요. 교수님이 막.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바빠요. 그래서 박사 빨리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아웃컴이다. 그래서 좋은 아웃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제 얘기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챗박스에 질문이 많이 있는데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좀 읽으면서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볼까요? 재밌다는 얘기만 많이 있으시고, 네. 예. 박사 프로그램 잘할 수 있는 방법 잘 말씀드린, 예,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잘 드릴게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습니다. 추천서 3장이 필요한데, 연구 경험이 많지 않아서, 주변에 함께 연구를 한 교수님이나 상사가 없을 경우에, 연구 경험도 없고, 인턴십 경험도 없고, 써줄 사람이 없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업 들은 교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주로 A 맞은 수업, 교수님 제가 교수님 수업에서 A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 교수님한테 추천서 써줄 거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추천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만 너무 쓰기 쉬워요. 그 이력서만 봐도 쓸 거 너무 많다 쓰는데 어떤 학생은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쓸 수 있는 쓸 거리를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 써주실 사람이 없으면 교수님들한테 써달라고 하고, 그래도 없으면 나를 지도했던 선배나 포스닥이나 아니면 연구 조교나, 아니면 그래도 정말 없다 그러면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셔야 돼요. 머리를 쥐어 짜보세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이라 목사님이라도 써달라고 해서 어드바이저라도 누구라도 써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대학이 많이 있는데 5개 전공 2개 대학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그 당시에 2개 대학 어떻게 선정했냐면, 그 당시 제가 너무 몰랐고 그 당시에 제 그 멘토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어디 지원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여기저기 어때요?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데 2개만 썼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떨어지면 그냥 안 되는 그 당시에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냥 농협 가야겠다.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 추천으로 그 대학들을 지원했고, 다른 질문 중에 석사 과정 때 TA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까요? 글쎄요, TA 하면서 굉장히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교수 돼서 또 티칭하면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일단 영어도 쉽지 않고, 또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TA 하면서 저 TA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A 할 때 시간 정말 많이 잡아먹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값진 경험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할수록 배우는 것이 많은 거는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 꼰대들이 하는 말이라고 되게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젊어 고생은 사상한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죠.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너무 통박 많이 굴려서 이렇게 베스트 그 길만 가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고생했던 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 이력서에 그리고 여러분 경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꼭 고생하시면서 TA도 하시고 RA도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여기 질문 중에 1위부터 100 상위권 순서 이렇게 학교 랭킹에 따라 쭉 있는데 순위권 밖에 있는 대학교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컨퍼런스를 꼭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국제학회가 열리면 국제학회는 단순히 자기 연구를 발표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그런 시간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교수님들이 컨퍼런스를 가서 다음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있나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포스터 보면서 좋은 포스터 있으면 이 연구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막 발표하잖아요. 그때 그 학생 연구도 듣지만 그 학생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래, 다음 진로가 뭐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그 컨퍼런스 때 학생들을 발굴하고 싶어요. 반대로 학생들도 이 컨퍼런스 때 여러분 가고 싶은 대학의 교수님들을 적극적으로 컨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퍼런스 때 아니면 취업하고 싶은 대학의 인더스트리 컨퍼런스에 인더스트리에서도 많이 오고 산업체에서 그래서 산업체에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학회를 가려면 연구실에 가셔야겠죠. 그래야지만 지도 교수님이 또 국제학회 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정말 국제학회 가고 싶어요. 제 돈 좀 반으로 낼게요. 사비 털어서 갈게요. 뭐 그렇게 하서라도 여러분의 그런 genuine interest를 보이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virtual 컨퍼런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줌 컨퍼런스 요즘에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가시면 예전 교수님들이 발표하신 거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들으시고 교수님 컨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순위가 랭킹만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연구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서 어떤 교수님 어떤 학생이 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머슬 바이올로지 쪽 저 혹시 퍼듀에 지금 저 연구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학원생들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원생들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혹시 또 머슬 바이올로지 아니시더라도 다른 이렇게 비슷한 분야 있으시면 또 저랑 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드미션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드미션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서바이브하고 또 성공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짧게 그러면 시간 5분 내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딱 어드미션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딱 시작하시면은 이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반드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석사를 2년 만에 마치겠다. 박사를 4년 만에 마치겠다. 5년 만에, 3년 만에 마치겠다고 하는 그 타임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4년 만에 마치겠다. 그리고 논문을 내가 우리 분야에서는 5편 쓰겠다. 주저자 3편, 공저자 2편, 뭐 아니면 10편 내겠다. 아까 말씀드린 제 학생들은 17편, 11편 썼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주저자가 더 많죠. 공저가 더 많죠. 근데 주저자도 first author로 많이 썼어요. 근데 목표를 세우십시오. 나는 박사를 4년 만에 마치겠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4년 2027년까지 2028년까지 마치겠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수업을 마치겠다. 1년 동안 코스웍 마치고 2년 차 때 프릴림 박사 예비고시 자격시험 프릴림이나 퀄리파잉 exam을 마쳐야 되고 3년 차에 연구 마무리 지고 4년 차에 논문 마무리해서 졸업하겠다. 디펜스 하겠다. 이런 타임라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를 세우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졸업하겠다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우리 연구자들은 논문으로 얘기합니다. 논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몇 편 쓰겠다라는 걸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그 목표를 세우시고 백워드로 역순으로 그 타임라인을 여러분 일기장에다가 쫙 적어 넣으시고 그런 골을 세우신 다음에 establish your daily routine. 여러분의 루틴을 정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은 특별히 이제 롱텀이에요. 롱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같이 49.19 같이
처음부터 조급하게 막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에너지를 잘 배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너무나 지루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반드시 여러분이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과 같이 몇 개월 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 우리 한국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다시 봤고 저희 아들도 그거 보면서 되게 이제 그 아이 그 주인공이 자폐에 있지만 마라톤 하는 과정 있잖아요. 근데 그 코치가 뭐라 그러냐면은 또 처음부터 막 달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달리다 보면 맨 끝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무조건 전력 질주하는 거야. 그 코치가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거냐면 처음부터 에너지를 쓰면 안 되시고 잘 배분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일리 루틴을 세우셔서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출근을 하고 그다음에 몇 시까지 이메일 체크한 다음에 교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리고 내 연구실에서 데이트한 다음에 코스웍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잠깐 운동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논문 읽고 뭐 이런 루틴을 뭐 되게 보면은 무슨 슬기로운 공부 생활 이런 거 말씀드린 것 같지만 진짜 그래요. 자기 루틴을 세우시고 그거를 계속 몸에 배일 때까지 루틴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유학생들 중에는 루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는 야행성이에요. 저는 대중 없어요. 저희 연구실은 새벽 4시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쭉날쭉해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루틴을 잡으세요. 그래서 그 루틴대로 가려고 정확하게 이렇게 몇 시까지 출근을 하고 몇 시까지 뭘 하고 몇 시까지 식사하고 운동하고 또 주말에는 잠깐 약간 좀 쉬고 뭐 이렇게 교회 가시면 교회 가시고 뭐 테니스 치시면 테니스 치시고 이런 식으로 루틴을 꼭 잡으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롱텀 마라톤을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교수님들이 일찍 오는 학생을 좀 좋아해요. 물론 어떤 교수님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저보다 일찍 출근을 해서 다 세팅해놓고 본인 실험하고 있으면 굉장히 흐뭇하고 막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 학생 되게 좋다. 더 도와주고 싶다. 되게 훌륭한 학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셔서 또 아웃풋도 많이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압니다. 어떤 분들은 밤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루틴을 잡으셔가지고 데일리 루틴이 위클리 루틴이 되고 위클리 루틴이 먼슬리가 되고 먼슬리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꼭 데일리 베이시스 루틴을 꼭 잡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어드바이저와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도교수 저도 그랬었고 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리고 제 방에 있는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어드바이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두려워하는데 절대 어드바이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드바이저를 여러분과 스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삼촌 또 친구는 좀 그렇죠. 약간 스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촌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고 이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워킹 릴레이션십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수님 찾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게 두려우신 분은 결심하세요. 내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교수님한테 낙낙한 다음에 교수님과 스몰 토크 지나가는 이야기 How are you? 뭐 Yeah, how's your weekend?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교수님과 2분 이상 대화하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어떤 교수님은 좀 쌀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바빠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학생들이 오는 걸 get out 이렇게 하는 교수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얼굴을 봐야지만이 교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런 거 두려워하지만 또 잘하는 게 있다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되게 인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미국 교수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코리안 스타일이 대세입니다. K 스타일 대세입니다. 그래서 꼭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어려워하지 말고 교수님과 항상 상의하고 하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교수님과 졸업할 때에 또 논문을 쓸 때에 그 워킹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혹시 가시거나 어디 여행 갔다 오실 때는 반드시 조그만 선물, 열쇠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선물,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세요. 다른 학생들은 그런 거 되게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교수님들이 Oh my God, thank you so much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엄청 막 이렇게 오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교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이렇게 돈독해지는 좋은 관계니까 꼭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쌓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랩메이트와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데 미국 연구실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로 말 한번 섞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막 가끔씩 이렇게 불고기도 한번 해봐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진짜
정말 음식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릴레이션십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모르는데 떠나시잖아요. 반드시 그 반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재수없어 나랑 얘기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그 좋은 관계를 영어 표현에 do not do not burn the bridge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리를 부수지 말라, 태우지 말라는 표현인데 그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퍼런스 같은 데 가셔서 액티브하게 참가하시고 정말 프로액티브하게 포스터 발표하시고 오럴 발표하시고 컴피티션 나가시고 컨퍼런스 가시면 꼭 교수님들 만나서 명함 주시면서 꼭 인사하시고 교수님 정말 연구 관심 많다고 얘기하시고 또 팔로우 이메일 보내시고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면 그런 학생들은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것이에요. 반드시 한 번 이상 옵니다. 그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하는 거 부탁드리고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한국 한류가 대단합니다. 지금 K 드라마, 뭐 K-팝, 우리 BTS, 뭐 블랙핑크, K 무비, K 푸드. 여기 제가 있는 미국 시골 대학도 지금 K 문화, K 한국 한류가 대단해요. 저희 그 퍼듀 대학교 백인 학생들이 왜 우리 학교는 한국어과 안 만들어주냐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장과 총장님이 한국어 막 그걸 개설해줬어요. 그 정도로 한류 문화가 막 굉장히 열풍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장점이 우리 DNA 흐르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why not K graduate student, K 유학생. 이제는 K 유학생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한국 유학생 제가 지금 한국에 안식년 나와 보니까 여기 저희 방금 연구실 제가 이제 안식년 이제 마무리하고 간다고 저희 여기 연구실에서 대학원생들과 같이 포스닥들이랑 방금 점심 먹고 왔는데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 너무너무 한국 유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진짜 훌륭합니다. 이런 유학생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이 유학 나오면 접수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K 유학생들이 이제는 K 유학생들이 더 나올 때다. 반드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퍼드 대학이 개교한 지 이제 154년 됐어요. 그래서 4년 전에 150주년 기념으로 자이언트 리프라고 하는 이거는 행사를 대단한 행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달나라에 처음 갔던 그 달나라에 이제 그렇게 처음 이렇게 유인을 보내서 갔던 우리 닐 암스트롱이 우리 퍼드 대학 동문이에요. 그래서 그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이제 딱 다리에 도착해서 이렇게 걸으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however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걷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작은 발걸음을 내가 다리에서 걷지만 이것이 인류에게는 굉장히 자이언트 립, 정말 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거대한 발자국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명언을 닐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50주년 자이언트 립라는 행사를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석사 등심 맛있게 먹는 게 뭐가 중요한디? 뭐 여러분 뭐 곤충학과 학생들은 곤충 그 거미줄에서 똥꼬에서 실 뽑는 게 뭐가 중요한디? 막 이렇게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연구의 작은 발걸음이 나중에는 그 연구가 쌓여서 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저희 학생들에게 가끔 저한테 찾아와요. 교수님, 저 연구가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왜 이 연구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가 정말 작고 지금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자이언트 립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마음 돌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혹은 학회에 컨퍼런스에 인바이티드 스피커가 돼서 발표하러 가시는 여러분을 비행기에서 발견하는 여러분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